올해는 KTX 개통 20주년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 고속철도 기술의 우수성에 극찬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도 한국형 고속철이 수출됩니다. 국내 기술로 제작한 KTX 이음을 우즈벡 실정에 맞춰 개선한 이 열차는 2027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첫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 고속철도를 도입할 계획이죠. 이처럼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K철도를 보며 배아파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기술 보유국들에게 고속철도 사업 참여를 요청하여 자국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이 결정된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 고속철도를 도입하면서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역시 고속철도 기술을 전수하는 나라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제공하는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결정적 도움을 준 나라가 프랑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프랑스가 한국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한국의 고속철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극비에 붙이던 기술까지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이전을 꺼리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사실 프랑스도 소중한 기술을 탈탈 털어 한국에 전수해줄 생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새마을호였습니다. 하지만 최고속도는 최고시속 150km가 한계였죠. 1990년대 초 한국은 고속철도를 도입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일본, 프랑스, 독일이 모두 끼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고속철도 사업단은 최고시속 300km, 전용 고속선 사용, 동력원, 교류 25,000V, 외국제 고속열차 면허 생산으로 기술 습득 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조건에 맞춰 각국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한국은 신중한 검토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당시 최신형인 300계열을 한국 사양으로 개조한 맞춤형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차량 폭이 3100mm인 이 열차는 총 좌석수가 1000석 내외였으며 모터 출력을 높여 영업 최고속도인 300km/시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기술 이전에 부정적이었고 모든 차량을 일본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도록 고집했습니다. 이는 기술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게다가 경쟁 후보 중 가격도 가장 비쌌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니 한국은 일본을 가장 먼저 탈락시켰는데요. 그런데 일본은 탈락의 악감정을 갖고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국 내 반일 감정 때문에 자신들을 탈락시켰다며 거짓말로 국제적인 언플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든 한국 입장에서는 협상에 비협조적인 일본을 낙찰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마지막 남은 후보 독일과 프랑스가 치열하게 싸움을 했는데요. 독일의 기술적 스펙은 3개국 중 가장 우수했으며 기술 이전과 차관 등 각종 조건도 일본보다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도 탈락시켰는데요. 프랑스가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당시 단종된 모델인 떼제베 레조를 한국에 제안하면서 독일, 일본과는 달리 기술 이전과 라이선스 생산을 흔쾌히 허용했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으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승리를 거두게 된 프랑스 측은 매우 기뻐 축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훗날 이 결정이 프랑스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사실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을 전수해주기로 한 배경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관계자들은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준다 하더라도 한국 수준으로는 스스로 고속열차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을 무시한 태도로 볼 수 있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고속철도와 관련된 산업 기반이 전무했습니다. 고속철도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하나조차 국내에 서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품도 기술도 전무한 나라에 기술을 전수해줘봤자 현실의 벽에 부딪힌 한국이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고 프랑스 측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러한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떤 민족인가요? 한국 연구진들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끼를 품고 덤볐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 끝에 한국은 기술 습득과 저작권은 물론 기술 도입 중에
새로 발견된 신기술 권리까지 각종 유리한 조건을 모두 성공시켜버립니다. 예상과 달리 한국에게 모든 기술을 탈탈 털어주게 된 프랑스는 자국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입장에서 역대급 호구짓을 한 셈이었기 때문이죠. 프랑스에는 한국 측을 너무 얕보고 계약을 해버렸다는 뒤늦게 후회하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기술 전수를 다 해주지 않으려고 공장의 칸막이까지 치는 등 갈수록 방어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프랑스가 알려주는 기술은 물론 부품 하나하나를 테스트하며 독한 끈기와 열정으로 한국만의 기술력을 이룩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사업 초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천안 지역의 시험선을 건설할 때는 기공식을 개최할 땅이었어 땅을 빌려서 기공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당초 목표는 1999년쯤 개통하는 것이었지만 사업이 예측 실패, 건설사의 사정, IMF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술 연구진들은 프랑스 측이 제공하지 않는 기술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힘들고 도전적이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KTX 3000, HSR 350X 등 차기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KTX 3000 1호기가 출고될 당시 프랑스 측 인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이는 한국이 프랑스의 기술을 완벽히 흡수한 뒤 더욱 발전된 고속열차를 자체 생산해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연구진들의 노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에게 수주를 준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여겨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998년 독일 니더작센주 에쉐대에서 고속철도가 탈선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99명과 인부 2명이 사망하고 88명이 중상을 입는 대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건데요. 물론 사건 이후 독일이 문제를 바로잡긴 했지만 한국 수주에 참여할 당시에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이라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독일의 기술을 선택했다면 큰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는 한국이 KTX의 바퀴를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고속철도 역사가 시작된 이후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KTX 이음 등 400km/시간급 고속열차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를 개발하여 고속철도 국산화율을 90% 이상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은 과거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었던 프랑스와 국계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세계 고속철도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고속철도 기술을 수입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그리고 프랑스 고속철도 연구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와 잠재력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